안녕하세요, 효입니다. 지난 시간엔 모자의 챙 부분, 브림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번 시간엔 머리를 덮는 뚜껑 부분을 만들 건데요. 안감과 겉감을 각각 만들어서 브림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탑과 크라운을 연결한 이 윗부분을 뚜껑이라고 부를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윗부분이요. 이번에도 곡선 지옥입니다. 가위집 지옥인가요? 마음을 비우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 봅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완성한 브림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겉감 뚜껑과 안감 뚜껑을 만들 거예요. 이 브림에 겉감 뚜껑을 먼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안감 뚜껑과 연결을 합니다. 안감 뚜껑과 연결할 때 남겨둔 창구멍으로 얘를 뒤집어서 마무리 작업을 해서 버킷햇을 완성하게 됩니다. 말은 참 간단하죠? 자, 이제 뚜껑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겉감 뚜껑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겉감 크라운 2장을 겉길이 마주대고 양 옆선을 시접 0.7cm로 재봉해 주세요. 핀을 꽂고 재봉을 합니다.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해주세요. 시접을 양쪽으로 갈라서 다리미로 다려주시면 돼요. 이제 이 크라운을 겉감 탑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탑과 크라운을 겉길이 마주대고 재봉을 할 거예요. 크라운을 위쪽에 두고 재봉을 할 건데요. 크라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넓어지는 원통형이에요. 좁은 원 쪽이 탑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시접 부분은 좁아지는 형태라서 이 둘레가 탑 부분보다 더 좁아요. 그래서 이 가위집을 끝에 넣어 주어야지 그 부분이 이렇게 펴지고 시접을 맞춰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접을 먼저 표시를 하고 가위집을 넣어 볼게요. 이 겉감 크라운의 안쪽 면에 시접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브림에 가위집을 넣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지 이 부분에 대고 재봉할 때 시접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크라운에 가위집을 다 넣었다면 탑과 겉길이 마주대고 4군데의 너치에 먼저 핀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핀과 핀 사이에도 핀을 꽂는데요. 둥근 부분에 시접 끝을 맞추면서 시접을 손으로 잡고 분산을 시켜서 핀을 2개 정도 꽂아주세요.
이제 재봉을 해주세요. 핀을 꼽지 않은 부분도 손으로 끝을 맞춰서 재봉을 해주세요. 이렇게 재봉을 다 했으면 이 연결 부분에 상침을 해줄 거예요. 시접은 크라운 쪽으로 몰아두시고 재봉선에서 크라운 쪽으로 1, 2mm 들어가서 재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두고요. 탑과 크라운을 서로 반대쪽으로 당겨서 쫙 펴고 재봉을 해주세요. 재봉을 하면서 뒤쪽 시접이 크라운 쪽으로 잘 보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재봉을 해주세요. 이거 신경 쓰랴 저거 신경 쓰랴 손이 두 개인 것이 아쉽죠? 상침을 다 했으면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겉뚜껑이 완성이 됐고요. 안뚜껑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겉뚜껑과 안뚜껑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브림의 겉뚜껑을 먼저 연결해 볼게요. 겉길이 이렇게 마주될 거예요. 재봉은 브림을 위쪽에 두고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접을 미리 표시해 두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위집을 넣어야 됩니다. 가위집을 넣어도 어느 정도 고정은 되어 있으니까 이 재봉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가위집을 다 넣었으면 너치에 맞춰서 핀을 꼽고 그 사이사이에도 핀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재봉을 합니다. 삥 한 바퀴를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겉뚜껑과 브림을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걸 안감 뚜껑과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이 부분도 겉길이 마주보고 재봉을 합니다. 이 뚜껑을 안쪽 면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뒤집어 주세요. 안감 뚜껑의 겉과 브림의 겉이 마주보도록 이렇게 이 안으로 넣어서 재봉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재봉할 때도 똑같이 가위집을 넣어 주셔야 돼요. 아까 가위집을 넣었던 위치에 똑같이 가위집을 넣어 주세요. 자, 이제 핀을 꽂아주세요. 너치 부분에 핀을 꽂고 그 사이사이에도 핀을 꽂아주세요.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크라운 부분을 위쪽으로 두고 재봉을 할 건데요. 여기는 시접선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돼요. 아까 재봉을 했던 선이 보이죠? 그 선보다 1mm 정도 안쪽으로 재봉을 하면 됩니다. 같은 자리를 재봉하게 되면 겉으로 뒤집었을 때 이 재봉선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되거든요. 재봉선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mm 안쪽으로 재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재봉을 하게 되면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창구멍을 남기고 재봉을 해야 돼요. 창구멍은 시접 부분을 피해서 8cm 정도 남겨두고 재봉을 할게요. 재봉하기 편하도록 뒤집어서 재봉을 할게요. 재봉을 했으면 이제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안감 쪽에 창구멍을 막아 볼게요. 손바늘에 실을 한 겹 끼워서 매듭을 짓고요. 공그르기라는 바느질로 이 부분을 막아 볼 거예요. 공그르기는 바느질한 실이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바느질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안쪽에 박음질선이 가려지도록 모양을 잘 잡고 핀을 꽂아주세요. 매듭이 안쪽에 생기도록 안쪽으로 들어가서 창구멍 끝으로 나와주세요. 시접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실이 이렇게 나왔으면 같은 수직선상의 반대편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통과해서 한 땀 떠서 나와 주시고요. 방금 전과 똑같이 또 같은 수직선상의 반대편 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 땀 이렇게 떠서 또 나와 주시고요. 이 뜰 때는 겉에 있는 원단만 살짝 뜨는 거예요. 땀 길이는 2-3mm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실을 이렇게 당길 때는 적당히 당겨주세요. 이걸 너무 당기게 되면 주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끝까지 왔으면 매듭을 짓고요. 이 실이 나온 바로 근처 구멍으로 들어가서 아무 곳으로나 가까운 곳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이렇게 탕탕 당겨주면 이 매듭이 쏙 하고 들어가서 숨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창구멍을 막아봤어요. 이제 다림질을 해주세요. 뚜껑과 부림 사이가 이렇게 붕 떠있죠? 수건이나 다리미판을 뒤에 대고 다려주세요. 겉쪽에서도 한번 다리고 안쪽에서도 한번 다려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다림질을 마쳤으면 이 부분에 상침을 한번 해볼게요. 겉감 쪽에서 재봉을 할게요. 재봉선에서 크라운 쪽으로 1-2mm 들어가서 재봉을 해주세요. 뒤쪽 시접도 잘 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재봉을 합니다. 이렇게 상침을 해봤어요. 상침을 하니까 붕 떠있던 시접이 정리가 좀 된 것 같죠? 구겨진 부분이 또 있으면 좀 더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자, 완성입니다. 쉽지 않았던 아이템이었네요. 여러분들의 모자가 잘 완성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어디가 씹혔다거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설명한다고는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아이템까지 배우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보너스 수업이 하나 더 남았어요. 다음 시간엔 직각자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